안녕하세요. 김작가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지은이 다나카 나오키, 옮기니는 송소정,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부제는 수천 명의 환자를 일으킨 재활치료사의 기적의 걷기 수업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주 타켓으로 잡은 독자층이 6, 70세 이상 노년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으면서 든 생각인데 이 책은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누구나 읽어도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3, 40대 장년층은 꼭 한번 읽어볼 가치가 충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이 200페이지도 채 되지 않고 그림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책의 핵심을 추려 제 나름으로 각색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년 전과 비교해보면,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부모님이 들려주신 어릴 적 얘기만 떠올려봐도 오늘날 우리는 엄청나게 편리한 세상에서 산다는 걸 알 수 있다. 수많은 가전제품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집안일은 물론 직장에서도 직접 몸을 쓰는 일이 많이 줄었다. 더욱이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어 이동 범위가 상상도 못할 만큼 확대된 반면 내 두 발로 걷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며 서 있거나 걷는 시간은 거의 없지 않은가? 직립보행, 즉 두 발로 걷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지만 현대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듯하다. 그 결과 인간의 몸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거나 평소와 다른 활동을 한 날은 어김없이 몸이 무겁다고들 한다. 심지어는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며 곳곳에 파스를 붙이고 나타나기도 한다. 걷기는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얻어낸 놀라운 성과다. 원시시대의 선조들이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아마도 같은 종족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당시 인류가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5에서 10km는 충분히 걸었다. 딱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만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그에 비하면 오늘날에는 100m도 안 되는 거리의 슈퍼마켓에 가면서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태반이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걷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걷기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누구나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근육과 관절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나이별 체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나이가 들에 따라 순발력은 저하되지만 악력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어도 손은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악력은 쥐는 힘을 말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손을 끊임없이 사용한다. 옷을 입거나 밥을 먹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은 물론 일을 할 때도 대개는 손을 사용해서 한다. 이는 자주 사용하는 근육일수록 근력 저하가 적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싼 기구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보여준다.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트레이닝이 된다는 얘기다. 중년 이후에 근력 트레이닝을 할 때는 무조건 열심히보다는 지속적으로가 더 중요하다. 한 번에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매일 또는 격일로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 근력 트레이닝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동작은
근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운동신경이 약화되는 현상도 예방해준다. 운동을 할 때 대뇌가 운동신경에 힘을 줘라 라고 명령하면 자극이 운동신경을 통해 근육의 세포에 전달되어 근육이 수축한다. 근력 트레이닝을 계속하면 대뇌에서 운동신경으로 또 운동신경에서 근육으로 움직이는 회로가 반복해서 사용된다. 이는 노화 탓에 발생하는 운동신경 저하도 막아주므로 반복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경회로의 연결이 어려워지는데 근력 트레이닝을 반복하면 신경회로의 연결을 유지해 뇌의 노화를 방지해준다. 한 번 더 강조하건대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매일 근력 트레이닝을 하면 기초대사율이 높아진다는 이점도 있다. 기초대사율이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한다. 잠을 자거나 숨을 쉬거나 심지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근력 트레이닝은 기초대사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며 대사량이 높아지면 당연히 비만 위험이 낮아진다. 근력 트레이닝을 할 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복근 운동을 할 때 젊은 사람들에게는 빠른 동작이 제격이지만 중년 이후에는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빠른 속도로 운동하면 큰 근육만 움직이게 되어 속근을 중심으로 단련된다. 같은 내용의 트레이닝이라도 금세 지칠 수 있고 근육통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쉽다. 반면 동작을 천천히 하면 큰 근육뿐 아니라 안쪽의 작은 근육까지 사용하게 되므로 중노년층에 필요한 지근을 중심으로 단련할 수 있다. 중노년 이후에는 어떤 종류의 근력 트레이닝이든 동작을 하나하나 천천히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속근이란 단거리 달리기나 제자리 멀리 뛰기처럼 단시간에 힘을 내는 운동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을 말하고요. 지근이라고 함은 자전거 타기나 오래 걷기처럼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을 할 때 이용되는 근육을 말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 중년 이후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면 근육 중에서도 맨 먼저 엉덩이 근육을 살펴봐야 한다. 엉덩이 근육은 몸 전체 근육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근육인 대둔근과 대둔근 안쪽에 있는 중둔근이다. 이들은 모두 허리를 형성하는 골격인 골반을 지탱하는 근육이다. 중년이 되면 골반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한쪽이 뒤틀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걷기가 부족하거나 앉는 자세가 나빠서 둔근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평소 생활 속에서 둔근을 강화하고 더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손을 뻗고 걸터앉는 습관을 버리고 똑바른 자세로 앉도록 신경 써야 한다. 대둔근은 목 아래 모든 근육의 중심이므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전신의 다른 근육들이 모두 지원에 나선다. 그래서 전신 근육통이나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중둔근은 몸의 균형을 지키고 하체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열쇠다. 중둔근이 약해지면 일어서거나 걸을 때 균형을 잃기 쉽다. 지하철을 타러 가거나 2층 이상의 어떤 장소에 갈 때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대신 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하자. 그것만 잘 지켜도 둔근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 둔근의 균형 능력이 강화되면 물론 하지근, 배근, 복근까지 튼튼해진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릴 때는 한 발로 서기를 반복하자. 그 몇십 초 동안 둔근을 단련할 수 있다. 멈춰 설 때마다 한 발 서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엉덩이 근력이 상당히 좋아진다. 최근 걷다가 발이 엉켜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거나 높낮이가 있는 곳에서 순간적으로 휘청거리는 등
이전보다 몸의 균형감이 떨어졌다면 한 발로 서기를 수시로 꾸준히 실천을 하자. 걸으면 금세 피곤해져서 걷는 것이 고역인 사람과 아무리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답은 걷는 자세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 점이다.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두 다리로 똑바로 서는 동작, 그리고 그 선 자세로 전진하는 걷기 동작이다. 이처럼 서고 걷는 동작은 일상생활의 중심임에도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점점 간과되고 있다. 걷기 외의 수단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최소한의 걷기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생활 속에서 걷는 일이 확 줄어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힘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오늘날처럼 걷기를 등한시한다면 걷는 데 쓰이는 많은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인간은 똑바로 서고 똑바로 걸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현대인들이 걸으면 피로를 느끼는 배경에는 걸을 기회가 줄어들어 걷기 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을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걷는다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걷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생후 1년 정도 되면 누구나 걷습니다. 바닥을 기고 벽을 잡고 일어서고 또 몇 걸음 걷다 넘어지는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그리고는 부모님의 환호 속에 드디어 걷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걷는다는 행위는 생활 속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년층에게는 걷기가 불가능해지는 순간 급격히 노화가 일어나고 치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년 전에 돌아가신 저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도 스스로 걷기가 불가능해지신 순간부터 급격히 늙어가셨습니다. 거동이 가능하실 때에는 초기 정도의 치매 증상을 겪으셨는데 근력이 약해져서 걷기가 불가능해지시자 급격히 상황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급격히 쇠퇴한다는 걸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 우리는 엄청나게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 가전은 빨래와 설거지, 청소까지 도와줍니다. 대중교통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승용차의 핸들과 발바닥에 페달 2개만 번갈아 조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장보기나 쇼핑 같은 것도 앉은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 있죠. 핸드폰 속 어플만 이용하면 원하는 품목의 반찬거리, 야채, 과일 등이 문 앞까지 배달되어 옵니다. 쉽게 말해 몸 쓰는 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몸이 편해질수록 몸은 망가져갑니다. 누구나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힘으로 건강히 걸어다니고 즐겁게 삶을 영위하는 것이 자신과 주위 사람, 특히 자식에게 두루두루 좋은 일이 됨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딛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류가 달에 발걸음을 내딛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다와 같은 때 쓰이죠. 이 책을 읽은 후 발걸음이라는 말에 참으로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걷기 혹은 다른 종류의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첫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